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신랑 20년 친구라고 해서 참으려고 했고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이 생각 없고 철없는 사람들을 평생 알고 지내려니 진짜 숙병이나 미칠 것만 같습니다. 저랑 신랑은 오랜 기간 연애하지 않았습니다. 1년 반 정도 연애하고 결혼했는데 신랑이 대학교 때문에 경기권으로 올라온 거라서 실제 고향 친구들은 차 타고 2시간 거리입니다. 그래서 연애하면서 말로만 들었지 고향 친구들을 만나본 건 한두 번, 그것도 다 같이 만나본 건 아니고 한두 번도 한 명씩 한 명씩 해서 딱 2명 만나봤네요. SNS 친구만 했고 가끔 댓글 주고받고 카카오톡 친구 추가한 사이도 아니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결혼했고 신랑이 같이 어울려 다니는 친구들이 5명이라고 했는데 식장 당일날 4명밖에 안 왔더라고요. 그래서 신랑이랑 친구들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니 한 명이 여자친구랑 헤어져서 전날 술을 엄청 마셔서 속병으로 못 왔답니다. 저희 남편도 꽤나 서운해하는 눈치였고요. 뭐 개인적인 사정이니 저는 그러려니 하고 크게 신경 쓰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렇게 여전히 별다른 연락하지 않고 지냈는데 유독 신랑 친구 중에 저를 잘 챙겨주는 친구가 한 명이 있었어요. 제가 음대 나오고 신랑이 체대 나왔는데 그 잘 챙겨주신다는 친구분이 제 페이스북을 보고 제 친구가 마음에 든다며 소개시켜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미술 전공했고요. 그냥 진지하게보단 서로 아는 지인 사이로 지내라며 저도 친구한테 이야기하고 소개시켜줬는데 그렇게 하고 한 달도 안 돼서 제 친구가 소개해준 그 오빠가 좀 이상하다면서 연락 끊어도 되냐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서로 연락하고 지낸 지 이틀도 안 돼서 제 이상형이다 만나자. 밤이 외롭다느니 뭐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제 신랑 친구이기도 하고 제 소개로 연락하고 지낸 거라 함부로 대할 수도 없고 이걸 또 저한테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다가 이야기한 거랍니다. 같은 여자로서 얼굴을 본 것도 아니고 또 친구의 와이프 친구인데 조심성 없이 대했다는 것 자체로도 제가 민망하고 좀 짜증도 나고 화도 났습니다. 친구한테 사과하고 그냥 연락 오면 끊으라고 이야기하고 그 사건도 그냥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도 임신을 했고 모든 사람들에게 축하도 받았고 시간이 흘러 예쁜 딸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출산 소식을 듣고 신랑 고향 친구들이 올라오겠다고 했답니다. 출산해본 엄마들은 다 공감하겠지만 아기 낳고 나면 힘 잘못 줘서 얼굴도 팅팅 붓고 핏줄도 다 터져 있고 땀은 땀대로 흘리고 씻지도 못하고 피 비린내. 하여튼 정말 이런 모습은 부모님한테도 보이기 싫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한참 몸조리 해야 할 때고요. 저는 나중에 좀 씻을 수도 있고 이런 추한 몰골 아닐 때 만나도 되는 건데 왜 굳이 출산 당일날 오겠다고 하는 건지 그것 때문에도 아기 낳자마자 신랑하고도 살짝 티격태격했습니다. 신랑은 친구들한테 나중에 오라고 얘기했는데 첫 조카 봐야 한다고 올라와야 한다고 막무가내로 오겠다고 했다네요. 오빠 친구들 5명이서 오자마자 저한테 수고했다는 말과 함께 재수씨 살 엄청 많이 찌셨네요. 결혼식 때 재수씨 어디 갔어? 라면서 진짜 기분 더러운 장난을 치더군요. 자기네들끼리 히덕거리고 거기다가 이것도 기념이라고 셀카 찍자고 하질 않나. 체대 나온 신랑한테 해를 맛볼 수 있다면서 트레이닝을 받아야 한다면서 빈손으로 와서 듣기 싫은 소리만 떠들어대더군요.
거기서 신랑이 친구들한테 하는 말이 축의금도 안 한 놈들이 라며 뭐라 이야기 하더군요. 나중에 물어보니 넷이 와서 1,000원 한 장 안 냈다네요. 그리고 출산했을 때 그 자리에 저희 친정부모님, 시부모님도 다 계셨거든요. 친정엄마는 아무 말도 못하시고 눈치 있으신 시어머니가 너네 나가서 떠들라고 지금 애 낳은 지 얼마 안 된 산모 앞에서 시끄럽게 떠들지 말라고 니들끼리 이야기 다 끝나면 그때 들어오라고 말하니 그제서야 알겠다며 나가더군요. 그렇게 신랑 친구들 나가고 아무 죄 없는 시어머님이 죄송하다며 사과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간호사 선생님이 아기 수유하는 방법 알려주시겠다며 아기를 데리고 오셨고 저희 친정아빠랑 시부모님은 문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렇게 가슴 내놓고 간호사 선생님이 가슴 마사지 해주시면서 수유하는 방법 알려주는데 문을 벌컥 열고 신랑 친구들이 담배 냄새 폴폴 풍기면서 들어오더군요. 참고로 저희 신랑은 술, 담배 안 합니다. 간호 선생님이 그거 보고 수유 중이에요. 나가세요. 이야기하니까 밖에 추워서 잠바만 가지고 나갈게요 하면서 막무가내로 들어오더라고요. 진짜 정말 너무 수치스럽고 가슴 다 꺼내놓고 애기 수유하려고 마사지 받고 있는데 진짜 기분이 너무 더럽고 열받아서 울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친정엄마는 신랑 편 든다고 알고 들어온 것도 아니고 모르고 들어왔고 날 추워서 잠바만 가지고 가겠다는데 뭘 우냐면서 그리고 네 가슴 보지도 않았어. 엄마가 애기 우유 먹이겠다는데 그게 뭐가 창피해 하면서 들으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간호사 선생님이 절 달래주시고 그때 그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신랑한테 카톡으로 네 빈대들 다 집에 가라고 하라고 보냈더니 알겠어 라고 하고 들어오더라고요. 오자마자 저딴 것들도 친구라고 사귀었냐고 네 수준도 저것밖에 안 되냐 하면서 싸웠어요. 자기 친구들도 생각 없는 거 아는데 자기가 한 소리 했다고 미안하다고 울지 말라고 달래주는데 속으로 너무 화가 났어요. 신랑은 저보다 2살 연상이고 올해 나이로는 29살입니다. 그리고 위의 이야기는 작년 이야기네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전 신랑 친구들을 볼 일도 없었고 SNS도 제가 탈퇴한 척 흉내 좀 내고 친추도 다 끊어버렸습니다. 신랑이 고향으로 내려가지 않는 이상 친구들 볼 일도 없어진 거죠. 그리고 저희가 1월 달에 큰 집으로 이사를 했는데 친구들이 집들이 안 할 거냐고 연락했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 친구들 먹일 쌀이 아깝다고 집에 초대하고 싶지도 않다고 했습니다. 진짜 집들이 이야기 때문에 거의 일주일을 지지고 볶고 싸웠습니다. 신랑이 친구들한테 오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와서 오지 말라고 하기도 뭐하다고. 아니, 그걸 왜 당신 맘대로 결정하냐? 집에 오면 밥은 내가 하는데 그럼 당신이 하라면서 진짜 큰 소리 오가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얼마나 싸웠는지 옆집에 혼자 사시는 할머님이 걱정된다면서 오실 정도였어요. 그래서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만 참자 싶어서 그래, 내가 천사 코스프레 한번 하겠다고 대신 진짜 내 눈에 꼴배기 싫은 짓 하면 쫓아내버릴 거라고 했더니 발로 차도 상관없다면서 저보고 고맙다고 뽀뽀 세례를 해주더군요. 친구는 3-4명만 올 것 같다고 해서 그에 맞게 장을 받고 저희가 집에 식구가 없다 보니 수저 세트나 밥그릇, 국그릇도 4개씩 밖에 없어서 친정 집에 가서 2개씩 빌려왔어요. 큰 상도 따로 빌려오고요. 토요일 5시쯤 도착한다 해서 그에 맞게 식사 준비도 다 끝내놨는데 6시, 7시가 돼도 안 오더라고요. 그냥 오늘 하루는 내가 이해하고 참기로 했으니까 오는 길에 차가 막혔을 수도 있고 그런데 9시에 도착했네요.
해놓은 음식들은 당연히 다 식었고 전자레인지에 미친 듯이 돌려야 했죠. 근데 절 진짜 얼빠지게 하는 일이 생겼네요. 빈대 친구들이 여자친구까지 데리고 왔네요. 친구 4명에 여자친구 2명, 총 6명. 그 둘은 만나본 적도 없고 저 또한 그 여자친구들을 만나본 적도 없어요. 신발장에서 웬 여자 둘이 있길래 누군가 했더니 빈대들 여자친구랍니다. 나중에 대화 이야기 엿들은 건데 여자친구들 기다리다가 늦게 왔다고 하더군요. 한 3초는 멍하니 쳐다만 봤네요. 여자친구 초대한 적도 없고 온다는 이야기도 없었거든요.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고 무언가를 바란 건 아니지만 역시나 집들이라고 초대한 집에 빈손으로 왔네요. 위에 말했듯 저희가 수저 젓가락 세트나 그릇들이 넉넉지 않아 모자란 상황이 왔고 다들 배고프다 징징거리면서 음식이 차다 이것도 렌즈에 돌려달라. 여자친구란 인간은 자기 샐러드에 들어간 이 드레싱 별로 안 좋아한다는 등 남의 신혼집에 와서 자기야 먹여줘 하면서 먹여주고 받아먹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졸지에 제 밥그릇은 친구 여자친구와 차지하고 먹고 있었고 재수씨 물 좀 주세요. 국 좀 더 주세요. 고기 더 없어요? 하면서 자기네들끼리 떠들면서 저한테 이것저것 시켜대고 게다가 저는 애까지 보면서 그리고 저희 집에 애기 장난감이 많이 있는 편인데 그걸 보더니 자기네들끼리 야 이거 내가 나중에 가져간다. 우리 결혼해서 애 낳으면 찜 하면서 매사 행사 때마다 빈손으로 오던 놈들이 우리 애기 장난감이나 용품들 보면서 서로 지네들 거라고 찜찜거리면서 있더라고요. 여자친구란 것들은 자기야, 난 저 토끼 인형 너무 귀엽다, 사줘. 하는데 대답하는 꼴은 애 거 뺏어가, 너가 이겨. 이딴 수준 없고 생각 없는 대화하고 있고 애기가 저녁 9시에서 10시 사이에 자는데 졸리다고 잠투정 하면서 우는데도 애가 까칠하네 하면서 그 와중에도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합니다. 근데 생각 없는 신랑은 시간 늦었으니 오늘 우리 집에서 자고 내일 가라고 하고 앉아있고 열받아서 앉아있는 신랑 등을 발로 차니까 상황 파악이 됐는지 다들 순간 조용해지더군요. 진짜 그동안 열받은 게 한순간에 폭발할 것 같아서 방으로 문 쾅 닫고 들어갔습니다. 뒤따라 신랑이 들어왔고요. 나보고 왜 그러니요. 생각 없는 건 니나 니 친구들이나 똑같다고 지금 상황 파악 안 돼? 하면서 친구들 들으라는 식으로 큰 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신랑은 자기 친구들 듣겠다고 작게 이야기하라고 하고 대체 뭐가 문제냐고 합니다.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당신이 잘못된 거 아니냐고 빈대들 당장 집으로 가라고 하라고 아니 남의 신혼집에 늦게 와서 뭐 하는 거냐고 그럼 자고 가겠다는 거 아니냐고 여자친구들은 뭔데 우리 집이 숙박업소냐? 랬더니 저보고 말이 너무 심하답니다. 그래도 가려서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애기는 울고불고 난리가 났고 거실도 조용한 거 보니 우리 이야기를 들은 건지 뭔지 내가 친하다면 말도 안 하는데 얼굴 한두 번 보고 나한테 이렇게 행동하고 말한다는 것도 이해 안 되고 자기네들은 우리 집에 뭐 해준 거 단 하나도 없으면서 바라기만 한다는 건 진짜 빈대 거지근성 아니냐고 하다못해 애기 내복을 하나 사오기를 해. 애기 낳았다고 수고했다고 단팥빵 하나를 사오길 해. 이사했다고 얻어 처먹으러 오지 누구 하나 두루마리 휴지 하나라도 들고 온 인간 있냐고. 내 친구들 모태솔로인 애들도 눈치껏 다 행동하는데 당신 친구들은 대체 뭐냐고. 물론 제가 신랑 친구들 다 있는데 조근조근 이야기하지 않고 화낸 건 정말 100번 잘못한 일이긴 하지만 전 제 신랑이 저런 인간들이랑 친한 친구란 사실도 너무 싫고 같은 부류의 인간이란 것도 너무 싫었습니다. 연애하는 동안 결혼 생활하는 동안 단 한 번도 싸우지 않았는데
친구들 이야기 나오거나 친구들 관련될 때마다 항상 싸워서 그게 더 싫었습니다. 신랑이 알겠다고 집에 가라고 하겠다고 나가서 미안한데 이 차는 나가서 자기가 술 사겠다고 하면서 다 데리고 나가고 저는 애기 재우면서 진짜 미친 듯 엉엉 울었습니다. 그렇게 잠들었는데 신랑은 언제 들어왔는지는 모르겠고 애기 방에서 자고 있더군요. 이게 지난주 토요일 날 있었던 일이고 저희는 지금까지 한마디 대화도 안 하는 상태입니다. 처음엔 신랑이 아무 일 없다는 식으로 저한테 말 한마디 한마디 걸던 거 제가 무시하니 그 이후로 말도 안 거네요. 그리고 위에 빼먹은 거 있는데 저희 애기 돌잔치 했을 때도 빈대 5이 와서 돈 한 푼 내지 않고 밥만 먹고 갔습니다. 거기다가 더 화나는 건 이벤트 상품 중 하나가 빈대 친구 한 명이 되었다는 거 진짜 너무 아까워요. 그것도 상품권 5만 원짜리가 진짜 이 상황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신랑 군대 동기나 대학교 친구들은 지극히 예의 바르고 착합니다. 저희 시부모님도 어머님이 선생님이시고 아버님도 대기업 위원이시고 좋은 집안입니다. 저희 신랑도 아버님이 다니는 대기업 사원이고요. 시부모님 두 분 다 인격도 정말 좋으시고 생각도 깊으신 분들입니다. 배려심도 최고이고요. 같이 일하시는 직장 동료들도 정말로 좋은데 고향 친구들만 그럽니다. 저희 신랑은 어디 가도 축의금, 부조금 당연히 하는 편이고요. 연애했을 때도 결혼해서도 싸웠던 적 없습니다. 저도 제가 예의 없는 사람 너무나 싫어하기 때문에 고향 친구들을 보고 정말 실망 많이 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친구라는데 그렇게 생각 없이 컸다는 생각밖에 안 들고요. 자기는 아니라고 자기가 생각해도 내 친구들 철부지라고 아무리 말해도 제 인식엔 내 신랑도 생각 없는 놈 이렇게 되어버렸네요. 솔직히 신랑한테 배신감 들고 서운한 건 사실이지만 이혼할 정도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고향 친구들이랑 정말 어울리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제 진짜 바람이네요. 추가. 너무 화나고 두서없이 주절주절 쓴 글인데 다들 진심을 담아 조언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 신랑이 왕따나 빵 셔틀 뭐 이런 건 아닌데 호구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호구 맞아요. 5이서 정말 초등학생들 놀이터 뛰어놀 듯 잘 어울려 놀긴 합니다. 왠지 서열이 꼴찌라는 말도 맞는 것 같고요. 제 신랑이라서가 아니라 사실상 저희 신랑이 빠른 년생이라 다른 친구들은 나이가 30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직장에 있는 친구는 한 명도 없어요. 그나마 직장 있는 건 저희 신랑뿐이죠. 2명은 아르바이트하고 1명은 핸드폰 판매원이고 2명은 잘 모르겠습니다. 회사 동료나 대학 친구들 혹은 군대 동기들 만나 대화하면 사회생활에 대해 이야기하고 앞으로의 날들 돈 이야기나 미래에 대한 이야기하며 예의 갖춰 재수씨 하는 반면 고향 친구들은 대화의 절반이 욕입니다. 또 목소리는 어찌나 큰지 30이면 30에 맞게 대화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랑은 매일 일에 치여 사니 매번 미래에 대한 대화보단 고향 친구들과 철없는 대화하는 게 더 좋은가 봅니다. 그리고 신랑 고향이 조금 시골인데 아버님이 승진하시면서 회사가 서울로 발령나셨고 어머님도 경기권으로 가셨는데 신랑이 고등학생이기도 하고 절대 올라가지 않겠다 해서 할머님이랑 고향 시골에서 계속 살았다고 하더군요. 신랑이 지내왔던 곳이 깡촌만큼 시골은 아닌데 번화가도 찾아보기 힘든 좀 그런 곳이긴 하더라고요. 집안 형평도 제일 좋았던 게 저희 신랑이었고 다른 친구들은 그냥 그저 그랬답니다. 그래서 돈 쓰는 건 자연스레 저희 신랑이 많이 쓰게 됐고 호의를 권리로 알게 된 거죠.
아직 글은 보여준 상태는 아니지만 계속 애기 방에서 자다 어제 저녁에 방으로 들어오길래 나와서 이야기 좀 하자고 했더니 제가 무서워서 말을 못 하겠답니다. 신랑은 누가 봐도 트리플 A형이기도 합니다. 싫은 소리 못하고 거절 못하고 소심하고요. 자기 일에 똑 부러지게 잘하는 성격인데 이게 마음에 들어 결혼했는데 자꾸 환상이 깨지고만 있는 것 같아서 저 또한 정말 짜증나고 싫습니다. 그래서 돈 이야기만 간단히 했습니다. 친구들 결혼을 하던 애를 낳던 잔치를 하던 누가 돌아가시던 돈 10원이라도 줬다가는 당신이랑 나랑은 끝이라고. 그리고 고향 친구들 내려가서 혼자 만나고 오는 건 뭐라고 안 하겠는데 내 눈앞에 데리고 오는 날엔 네 마누라 미친년이라는 말 나오게끔 만들어 주겠다고. 지금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고향 친구들이 철부지이고 생각 없는 건 알지만 다른 친구들과 다르게 얼굴만 봐도 마음이 편해지고 그런답니다. 어렸을 적 생각나고 추억이 묻어있는 애들이래요. 그럼 뭐합니까? 개념이 없고 전 얼굴만 봐도 스트레스를 받는데. 어차피 저한테 못했던 신랑은 아닙니다. 고향 친구들 관련될 때마다 지지고 볶고 싸웠던 거죠. 앞으로도 고향 친구 만나러 간다고 하면 10,000원 한 장 주고 놀고 오라고 할 셈입니다. 참고로 통장 관리는 제가 합니다. 신랑 월급 들어오면 용돈만 주고 나머지는 적금 넣고 연금 넣고 생활하는 데에 씁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통장 정리도 하고 있고 가계부도 열심히 쓰려고 노력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쩌다 여자친구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귄 지 2주밖에 안 된, 그것도 클럽에서 만난 여자를 우리 집에 데리고 온 거랍니다. 한 명은 사귄 지 좀 된 것 같고요. 저도 그렇게 짠순이는 아닙니다. 신랑 오래된 친구이게 만약 그 여자친구가 약혼을 생각하고 결혼을 생각하는 그런 사이에 오래 볼 사이라면 집에 왔다는 걸 축하해주고 반겨줬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클럽에서 놀다가 부산에서 만난 여자라고 하니까 어이가 상당히 없었습니다. 그래놓고 드레싱이 맘에 안 드네 마네 하고 있었다니. 신랑 고향이 부산은 아닙니다. 어제 20분 정도 대화하고 화해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그냥 어정쩡하게 끝났네요. 제대로 이야기하고 싶은데 진짜 왕소심한 신랑이라 입 꼭 다물고 미안하다고밖에 안 하는 거 보니 더 이상 쏘아붙이지도 못하겠고 힘들게 일하고 들어와서 마누라 잔소리 몇 시간 내내 하는 것도 뭔가 아닌 것 같고 계속 이렇게 지내는 건 더더욱 아닌 것 같아 주말에 제대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같이 화도 내주시고 제 마음을 잘 읽어주시고 좋은 조언, 현명한 조언 남겨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두 번째 사연입니다. 올해 31살인 늦가기 여대생입니다. 곧 있으면 32이네요. 2년 정도 만난 남자친구와 결혼 문제에 부딪혀 제가 이기적인 건지 어쩐 건지 머리가 너무 복잡해 아무것도 손에 안 잡혀 터놓고 얘기하고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씁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1년 정도 취업 준비를 하다가 운 좋게 대기업에 입사하여 5년 정도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딱히 제가 어떤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없었고 적성도 꿈도 없었기에 이렇게 방황할 바에 그냥 돈을 적성으로 삼자 싶어 돈 많이 주는 대기업을 목표로 하여 입사를 했어요. 성취감을 느끼고 목표의식을 가지고 일하시는 직장인도 계시겠지만 전 앞서 말씀드렸듯이 돈만 보고 일했던 터라 아무 생각 없이 일하고 그저 주말에 산으로 바다로 차 한 대 구입해서 놀러 다니고 술 마시러 다니고 부모님 맛있는 거 사드리는 기쁨의 일을 했죠. 그닥 제 일에 대한 애착 같은 건 없었어요.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티고 모아서 고향 내려가서 장사를 하든 아니면 다른 공부를 하든 그런 생각이었어요. 입사한 지 2년 차가 되던 해에
그래도 꿈이란 게 생기더라고요. 바로 한의사였습니다. 평소 한방 쪽에 관심도 많았고 어렸을 적 꿈이 한의사였어요. 물론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고등학교 때 현실을 깨닫고 자연스레 접었지만요. 그렇게 꿈이란 게 하나 생기니 무의미하던 제 삶에도 변화가 일어났죠. 일을 해도 학비를 위해 벌어놔야겠다는 생각을 하니 더 열심히 일해서 모으게 되고 쉬는 날에 의미 없이 가졌던 술자리가 없어지고 의과대 3학년 학사 편입을 위해 개론책부터 보기 시작했죠. 삶의 온기가 부러지는 기분이었고 마음도 벅찼어요. 편입을 위해서 영어야 직장 때 항상 쓰는 거니 어려움이 없었고 개론과 한문 서적을 시간 날 때마다 달고 살았죠. 독하다는 소리까지 들었지만 힘든지 모르고 공부했어요. 그 와중에 지금 현재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고 당시 남자친구는 31살이었고 올해 34살입니다. 공부한다고 한 달 서너 번 보는 게 다였지만 항상 저를 이해해주고 챙겨준 고마운 사람이었어요. 아무튼 결과적으로 올해 제 고향 지방의 대학 한의학과 편입에 성공하여 직장을 정리하고 내려와 현 3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4년 학비는 벌어놨지만 그렇게 여유 있을 정도는 아니에요. 남자친구 만나던 당시에도 저는 한의대에 가서 의학 공부를 하고 싶다. 공부를 다 마치고 의사 되기 전에는 결혼할 생각이 없고 그럴 경제적 여유도 없으니 오빠 나이를 생각해서 2, 3년 안에 결혼을 생각할 거면 다른 여자를 만나라고 말했죠. 남자친구도 너 의사 될 때까지 뒷바라지라도 하겠다며 신경 쓰지 말고 공부하라 하던 남자친구가 편입학한 후로 자꾸 결혼을 보챕니다. 학교 때문에 지금 2시간 거리를 떨어져서 지내서 불안해서인지 뭔지 지금 편입하여 학부 강의 따라가기도 벅찬 제가 무슨 딴짓을 한다고. 부쩍 안 하던 남자 의심도 하는 것 같고 구속하는 것 같아요. 편입 확정 후 학교 개강까지 시간이 좀 남아서 남자친구 고향에 같이 간 적이 있어요. 바람만 쐬고 올 계획이었는데 어쩌다 처음으로 남자친구 부모님까지 뵙게 되었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잠깐 차나 마시고 가자 해서 갔는데 고향부터 직업까지 이것저것 물으시더라고요. 아들 여자친구라 궁금한 게 많으신가 보다 생각하고 말씀 잘해드렸어요. 그런데 한 가지 기분 나빴던 건 제 나이를 들으시곤 나이가 너무 많다고 노산이니 애부터 가져라. 이제 학교 다닐 거라니 그 나이에 무슨 학교냐며 무슨 학교냐고 물으셔서 말씀드렸더니 꼴랑 지방대 아니냐고. 남친은 경기도권 4년제 나왔어요. 옆에서 남자친구가 한의학과 다닌다 하니 그제서야 반색을 띠시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집은 형편이 안 돼서 병원 개원까지는 못 해준다는 등 집은 빌라 정도 해줄 수 있다시는 등 그래서 제가 어머니 말씀은 감사한데요. 저도 저희 집도 형편도 안 되고 저도 공부가 아직 많이 남아서요. 아직 결혼 생각은 없고 이건 땡땡씨랑도 다 얘기한 부분이에요. 이렇게 좋게 제 생각을 말씀드렸지만 무시하시고 본인 얘기와 결혼 얘기만. 그렇게 몇 시간을 앉아 듣고 겨우 집에 오는 길에 남자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 거기다 대고 꼭 그렇게 얘기해야 돼? 의과생 되더니 변했다. 자기 집을 무시한다. 지금까지 사귀면서 한 번도 저한테 쓴소리 한 적 없이 다툰 적 한 번 없이 지내왔는데 처음으로 얼굴 붉혔어요. 결국 마지막엔 저 혼자 사려는 욕심 많은 이기적인 여자로 만들더니 집으로 가더라고요. 처음 싸웠던 터라 속상하고 놀래서 눈물이 났는데 학교 도서관 가서 마음을 진정시키고 생각해보니 대체 남자친구가 왜 그런 행동들과 말을 한 건지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 건지 막막합니다. 추가, 응원의 말씀과 조언들에 참 감사한가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는 것도 제 꿈을 찾고 인생을 사는 것만큼 참 중요하고 신중하게 행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이 귀를 트게 도움을 줄 수 있으나 꿈을 찾아주고 인생 대신 살아주지 않는 것처럼요. 조언들 신중히 더 생각해서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할 거라고 제 자신을 믿고요. 후기 올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그닥 후기까지는 올릴 좋은 일은 안 되는 것 같아서 여기까지 쓰겠습니다. 제가 마음이 쓰여서 여기 다시 글을 덧입혀 쓰는 것은 늦은 나이에 꿈을 어떻게 찾게 되었는지 아직 꿈을 못 찾아 방황하는 몇 개의 댓글들 때문이에요. 60대에 한의학과에 입학하여 면허 취득하신 만학도 할아버지 사연에 비하면 제가 늦은 나이에 꿈을 찾았다 이야기하는 게 조금 우스운 일도 같지만 도움이 될까 해서 나름 제 이야기를 해볼게요. 좀 오글거리는 이야기가 될지 모르고 이런 이야기 적성에 안 맞는 것 같아 쑥스러운데요. 저에게 있어서 더더욱 사랑, 꿈, 돈 세 가지는 같은 것 같아요. 사랑도 꿈도 돈도 찾으려 하고 갈망하면 더더욱 도망가고 손에 잡히지 않다가 무심하게 살다 보면 어느 날 어느 순간 우연 같은 필연으로 자신한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마치 밀당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사랑도 꿈도 돈도 무조건 하려고 가지려고 찾으려고 방법을 갈구하기보단 내 자신이 어떤 사랑을 원하는지, 무슨 일을 해야 행복할지, 돈을 벌어 어떻게 쓸지 나 자신부터 갈구해야 한다 생각해요. 나를 모른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를 사랑할 줄 모르고 존경할 줄 모른다면 그 무엇도 만족할 수 없을 거예요. 무조건 꿈을 참는다라기보다 잠시 다른 생각을 내려놓고 나에 집중해 보세요. 참고로 저는 주말에 술 진탕 먹고 다음날 속이 너무 안 좋아서 자주 가던 공원에서 헛개수차를 마시며 공원에 뛰어놀던 아이들을 보며 퀭한 눈으로 동심에 젖어 있는데 꼬마 아이와 함께 놀이터에 나오신 할머니가 아이의 입에 챙겨오신 간식 떡을 주시며 우리 강아지 커서 뭐가 될 거냐 물으니 꼬마가 아주 훌륭한 한의사가 될 거예요 하더군요. 제 돌아가신 할머니도 제가 딱 저 꼬마 아이만 했을 때 한의사가 꿈이라고 한의사가 될 거라고 말하면 그래, 우리 강아지는 꼭 훌륭한 한의사가 될 거라며 안아주셨던 생각이 나면서 울컥 하더라고요. 저는 부모님이 바쁘셔서 아기 때부터 할머니 손에 커서 할머니에 대한 사랑이 큽니다. 그때의 꿈 많고 사랑스럽던 저의 모습이 참 그립고 뭔가 울컥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일어서서 그 아이에게 가서 아기가 너무 예뻐서 그렇다며 아기 과자라도 사주세요 하며 돈을 아기에게 쥐어주었어요. 신뢰가 안 됐길 바랍니다. 순간 그 꼬마가 너무 고마운데 당장 표현할 것이 그 정도밖에 안 되더군요. 그 길로 공원을 걸어 나와 한의대 편입 정보를 찾고 바로 개론책 구입했습니다. 이렇듯 정말 무방비한 상태에서 찾아왔어요. 제가 일부러 찾으려 노력하고 했다면 더 빨리 찾게 되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지만 어쨌든 세상과 등지기 전에 진정한 자기 꿈을 갖고 이룰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 축복받은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경험담이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조언에 감사함을 표합니다. 다들 행복한 자기 자신을 만드세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